네, 실생활 정보 전해드리는 코너 이번 주부터 마련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법률 정보입니다. 든든한 법으로 저희가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들입니다. 여성들에게 든든한 법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여성이 사는 집을 훔쳐보는 남성들이 왜 이렇게 뉴스에 계속 네.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많아요. 남성은 서울 부가연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인근 주민이었고 50대 남성, 20대 여성의 집을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남성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일단 경찰이 적용한 건 주거 침입 혐의죠. 맞습니다. 사실은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네. 사람의 마음을 경찰이나 사법당국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했던 행동을 기준으로 범죄를 이제 처벌하는데 일단 했던 게 얼굴을 내밀고 창문으로 보는 게 어쩌면 다였거든요.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주거침입죄를 적용을 하는데 주거침입은 무단으로 어떤 방실이나 방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침입을 해야 돼요. 얼굴만 내밀었을 때는 침입이 됐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판례 중에는 얼굴을 내밀어서 얼굴 안에 넣었을 때 일부라도 신체가 침입됐을 때 그럴 때 주거 침입을 적용을 했거든요. 네. 이 사건 일단 적용은 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게 법원까지 갔을 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 이건 쟁점이 될 걸로 같기도 하고 워낙 최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도 이 혐의를 일단 적용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 사건에서도 네. 이제 경찰이 이 남성을 맞닥뜨렸는데 간단한 신원 조사만 하고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서울 봉천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CCTV를 그냥 근처에만 보고 경찰이 돌아가서 CCTV를 찾은 게 그 피해 여성과 저희 취재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명한 그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근처의 CCTV나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찰이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또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자꾸 경찰을 뭐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 강력 범죄라는 것, 특히 뭐 강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살인 이런 거면 당연히 CCTV를 확보를 할 건데 계속 얘기하다시피 주거 침입 정도라고 또 표현을 할게요. 그 정도면 강력 사건을 보기 어렵거든요. 경찰도 중요도에 따라서 사건을 이렇게 판단하고 처벌하는데 CCTV를 다 확보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판례상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지 말지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CCTV를 빨리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확보하는 경우도 직접 있고요. 나서서, 네. 그리고 뭐 언론기관이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법 규정의 부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네. 지금 법으로는 겨우 엮어낸 게 주거침입죄거든요. 하나. 주거침입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른바 스토킹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조금 통과가 돼야지만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여성들 머리에 네. 딱 각인돼 있는 그 장면은 그 신림동 아, 무서워요. 네, 원룸에서 네. 금방 문 열려고 하던 그 장면이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내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주거 침입죄만 네. 적용이 됐다가 나중에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네.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얘기 계속 하는데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를 계속 확대 적용을 합니다. 일부 침입을 하다가 사생활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두들기거나 이럴 때도 성립을 하고 이제 공동 주거에 몰래 범죄 목적으로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이 되는데 문제는 강간 목적 주거침입은 성폭력처벌 특례법상에 있는 겁니다. 무기 네.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네네. 강간을 하기 위해서 주거에 침입해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 저 CCTV 나오거든요. CCTV에 강간을 할지 안 할지는 드러나는 모습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는 주거침입죄만 적용을 했고요. 근데 CCTV에 음성이 좀 담겨 있고 또 입모양을 봤을 때는 막 욕을 하면서 들여다 보내달라. 이 부분 때문에 협박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주거침입 목적 강간죄를 적용한 겁니다. 강간미수죄를. 근데 이것도 좀 재판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를 겉으로 드러나야지만이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재판에 갔을 때는 주거침입죄는 뭐 성립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강간 목적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긴 해서 네. 좀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겠지만 맞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뭐 남의 집을 여성의 집을 훔쳐보거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거나 이게 더 무서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하고 네. 그래서 관련 법안이 그럼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스토킹 처벌법 맞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결국은 그렇게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주거에 침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 경험식장 봤을 때는 거기서 끊었는데 끊으니까 행동에 범죄의 성범죄 목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는 주거 침입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거의 벌금됩니다. 뭐 좀 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토킹 방지법이 한 8차례 이상 지금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스토킹 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연인 간에 아니면 스토킹 행동,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저것처럼 남의 집에 몰래 쳐들어간다든지 그게 반복된다. 반복된다면 네. 스토킹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경찰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CCTV 확보도 가능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자꾸 쫓아온다. 아니면 우리 집에 계속 들어올라 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고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지금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우리 여성들이 너무 무섭고 저도 뭐 우리 집에 보지만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데 무섭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게 사실 문제 같습니다. 네. 몰카 범죄 얘기도 네. 또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처벌은 좀 최근에 강화가 되는 추세인가요? 몰카 범죄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처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벌금을 하던 것을 집행유예, 또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실형을 하는데 실제로 검거가 되면 한 건이 아니에요. 아주 상습적으로 하다가 검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있고요. 만약에 처벌을 받고 다시 재범할 확률도 50%에 가까울 정도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카 범죄도 처벌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처벌 외에도 뭔가 치료라든지 계도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성범죄는 그래서 예방을 얘기하기보다 처벌을 맞습니다. 강화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 강력한 거잖아요. 처벌이 좀 네.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방을 처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일반 예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성범죄 다 포함됩니다. 몰카, 주거 침입, 뭐 뻔히 쳐다보기 이런 거 다 합쳐서 그게 반복되거나 심각하다면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게 언론기관이나 이게 자주 알려진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시 계도나 일반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 좀 많이 담아가지고 처벌할 수 있고 또 우리 여성분, 남성도 마찬가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